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청소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 2008년 내 증시 최악의 조정장에서도 안정적 수준에 안착을 했다라는 기사가 먼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조정이 이 주식보다는 조금 더 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그 하락세가 조금 더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전망들 같이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올해 누적 수익률이 75%, 3월의 이더의 가격 전망들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상승 추세에 대해서 예전에 전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반전이 있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17종을 무더기 상장 폐지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상장이 폐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본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오는 6월에서 7월 최초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출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8년 내 증시 최악의 조정장에서도 안정적 수준에 안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증시가 모두 폭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0% 이상, 거의 15% 이상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다우존스의 마켓 폭락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으로 무려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를 날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은 2월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6,4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끌어올린 랠리가 이제 끝이 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금년 2월에 지난 6년 내 최악의 2월 월간 기록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2월 28일이죠. 금요일 증시는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한편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째 8,500달러에서 8,75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폭락도 대체로 그쳤고 체인링크나 후오비 토큰 그리고 테조스 등은 오히려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증시가 계속적인 폭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더디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차트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금요일 날까지 일주일 내내 지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나타내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심리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급락이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래서 2954까지 지금 지수 S&P 500이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그 지점에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급락을 하는 모습들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고 금요일까지 계속 하락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하락폭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이 최저점까지가 16.5%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5.83%가 일주일 만에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한 폭은 2008년 이래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만큼 이제 공포 심리가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고, 이 $10,000에서 8,500달러 선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주일 동안. 자, 근데 이 흐름이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많이 조정세가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그 폭만큼은 아직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증시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의 조정세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히려 그 유지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와는 조금 하락폭이나 그리고 조정폭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8,50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8,500달러 선이 과연 언제까지 이제 지켜줄 수 있으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은 8,610달러까지 살짝 오긴 했지만, 우선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1주 이동평균선과 50주 이동평균선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지지를 강력하게 지금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달러 선 위치가 여기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8,000달러까지도 조정세를 추가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증시에 그런 폭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담은 못하죠. 물론 여기를 무조건 지지받는다라는 장담은 하기는 쉽지 않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21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지금 2017년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가격이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도 21주 이동평균선은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하게 정말 몇 번이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21주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번 이게 깨지면서 그 신뢰도가 많이 한번 좀 하락하긴 했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위쪽으로 트느냐 아니면 또 깨지느냐, 그러면 21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신뢰도가 또 깨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유지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안 돼도 뭐 밑에서 또 지지를 받긴 하겠지만 주봉상으로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과도 지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금은 폭락세가 이제 금요일날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전에 그게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까지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금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워낙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심리도 컸기 때문에 금까지도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주식과 이제 뭐 크립토블렛의 그 비트코인의 양상들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뭐 상승 주식과 그리고
상승 추세를 같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정세가 이제 크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주식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도 이제 그걸 따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블렛 같은 경우는 주식과 완전하게 경기와 전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무조건 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들도 경기가 만약 안 좋아지고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 또 비트코인을 과연 들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만약 잃게 되거나 그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가겠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느냐라는 크립토블렛의 분석입니다. 뭐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경기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우리는 과연 비트코인을 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와 전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과연 계속 상승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램처럼 무조건 안전자산이다, 무조건 주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 대안들을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모두 다 우리가 테이킹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매니악의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크립토 매니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이제 상위권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쪽과 그리고 하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마주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지금 조정세가 8,200달러 선 정도가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이 바우스 포텐셜이 있는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삼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크립토 매니악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에 계속 그 터치를 계속하면서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반감기 안에서도 여기가 이제 가격이 모아지는 양상에서 결국에는 한쪽으로 방향을 트는 쪽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당분간은 이 반감기까지는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로 지금 크립토 매니악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올해 누적 수익률이 75%라고 하는데요. 3월에 이더리움 가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뉴스비트C 애널리스트인 아유시 진달 같은 경우 지난주 이더리움은 250달러 지지선 아래에서 꾸준히 하락해 최근 3주 저점인 208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0달러 위에서 거래되며 많은 허들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소가 225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주요 약세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243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마저 넘어서면 270달러 영역까지 새로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초기 지지선인 215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후 208달러와 205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 있으며 심지어 200달러 주요 지지선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달러까지 무너지면 중기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0달러 선이 이제 중요한 강세와 약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미디어인 AMB 크립토 같은 경우 이더리움은 파생 상품과 현물 거래량 모두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지표와 함께 이더리움은 암호화 공간에서 2020년 가장 큰 쇼 호스트 중 하나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지난 1월 1일부터 $130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지만 2월 29일에는 $226로 마감하면서 75%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상승률이 꽤 많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더리움이 조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올해 초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승, 수익률이 꽤 나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려면 가격을 $200 이상에서 지켜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이제 트레이더인 이 피터 브란트, 베테랑 투자자이죠. 근데 이 피터 브란트의 전망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터 브란트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가 갑자기 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전망들을 갑자기 내놓기도 하고요. 계속 말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표한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었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들이 있긴 했습니다.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볼릭 블런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10만 달러까지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연간 채널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새로운 피크가 올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다만 비트코인이 2011년 이후에 4번의 파라볼릭 움직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릭이라는 건 이제 포물선 움직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데 그 움직임이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띠면 2020년 7월까지 5,32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예상했던 그 파라볼릭 블런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그 패턴이 깨졌다는 거, 위반을 했다라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피터 브란트는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맹신도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터 브란트는 그냥 단지 이 기술적 분석만을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지표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주요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이 맞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베어 마켓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이 기술적 분석 지표가 나온다면 그걸 긍정적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라보는 부분하고 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하고 이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 트레이더는 정말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그냥 지표, 차트만을 위주로만 본다라는 걸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정말 이제 가치를 보고 이 내재 가치나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장의 이슈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 브란트는 정말 기술적 분석으로만 확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10만 달러의 예측도 이제 딱 그 수준에서 전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판별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이 사람이 10만 달러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믿는 오류는 좀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의 전망들도 명확하게 100% 맞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비트 암호화폐 17종 무더기 상장 폐지라는 소식인데요. 업비트가 암호화폐 17종을 단기간에 지금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입니다. 10종이 넘는 암호화폐를 한꺼번에 상장 폐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8일날, 지난달 28일날 업비트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17종에 대한 거래 지원, 암호화폐 17종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밝혔습니다. 여기 17종이 이제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모네터리 유닛, 그리고 나가코인, 뭐 베리코인, 수웜 시티 토큰, 노시스, 패더코인, 그리고 비아코인, 페이션토리, 게임 크레딧, 블록 파티, 드래곤 체인, 아이하우스 토큰, 휴메닉, 오케이 캐시, 오디세이, 모나코인 등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름 들어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모나코인이나 뭐 드래곤 체인 정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크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은 코인들이고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폐지가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알트코인 중에 진짜 거래량이 적거나 관심이 적은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작은 코인들, 알트코인들을 거래하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현금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상장 폐지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는 10일 후인 오는 3월 6일, 10일 후가 아니네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3월 6일 오전 11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면 이전에 요청했던 매수, 매도 주문은 일괄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현금화를 하고 여러분들 이걸 뭐 거래소를 바꾸시던가 여러분들의 코인을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증권형 토큰 발행, 오늘 6월에서 7월 최초의 출시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내 증권형 토큰 발행이 가까워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키타오 요시타카 SBI 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7일 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SBI 홀딩스는 증권형 토큰 발행 보급을 목표로 여러 증권사와 STO를 위한 민간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STO는 일반적으로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암호화폐 보유자는 보유한 비율에 따라 주주처럼 발행한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자산을 소량으로 분할해서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주식보다, 지금의 주식 방식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조금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STO는 지난 2017년부터 18년 초까지 유행했던 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실체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ICO 같은 경우에 스캠이나 뭐 프로젝트 팀 파산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STO는 이 발행 단계부터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 STO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키타오 요시타카 회장은 이 STO는 투자자에게 편의성 높은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요. 올해 6월에서 7월 제1호 STO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엔 SBI 홀딩스는 일본 금융청에 인가를 얻어서 올해 안에 거래를 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게 한 회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SDI를 포함해서 노무라, 우리가 아는 이제 노무라 증권, 그리고 다이와, 모넥스, 라쿠텐 등 일본 내 유명 증권사 6곳이 지금 함께 참여해서 STO 협회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STO가 많이 눈앞에 다가왔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실제로 발행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 토큰에 대한 유동성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제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이 토큰이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런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그 토큰이나 코인과는 조금 차별화된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